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사이클러 뷰가 보여주고 있는 항목을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스와이프해서 삭제하는 것을 구현해 볼 건데요. 이를 위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이템 터치 헬퍼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터치 헬퍼는 드래그하는 애니메이션과 스와이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해당 동작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선 이것을 위해서 간단한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었고요. 그 리사이클러 뷰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레퍼런스로 가져온 이후에 이렇게 레이아웃 매니저와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플 텍스트 아답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답터를 붙여주었는데요. 이 심플 텍스트 아답터는 생성자로 무비 리스트를 받습니다. 무비 리스트는 무비 데이터에 미리 이렇게 스태틱으로 getMovieList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약 한 25편 정도의 영화 제목, 개봉 날짜를 텍스트로 담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입력을 하고 전달된 리스트는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답터로서 getItemCount 통해서 그 리스트 개수를 반환을 하고 onCreateViewHolder가 호출되면 뷰홀더를 만들어서 리턴하죠. viewSimpleText라는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간단하게 텍스트 뷰 하나가 SimpleText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간단한 레이아웃입니다. 이렇게 뷰홀더를 만들어서 리턴하고요. onBindViewHolder에서는 해당되는 포지션의 데이터를 뷰홀더에 바인딩하게 되는데요. bin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뷰홀더 생성 시 심플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텍스트 뷰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요. bind라는 메서드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텍스트를 심플텍스트 뷰의 setText를 통해서 바인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뷰홀더를 만들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 영화 목록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 아래 방향으로 스크롤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아이템 터치 헬퍼를 붙여서 드래그하는 애니메이션, 스와이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그 전에 해당되는 동작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한 moveItem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이것은 파라미터로 움직이기 시작할 위치, 그리고 움직일 목적지에 해당하는 위치 두 개를 받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심플 텍스트 리스트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우선 get해서 보관을 하고 from position에 해당하는 리스트의 항목을 지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관했던 텍스트를 to position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to position에 텍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from position에 있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from position을 지우고 to position에 보관했던 텍스트를 다시 추가하는 식으로 이동을 구현했고요. 이렇게 데이터 내부가 변화했으면 리사이클러 뷰에게도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실제 뷰 홀더를 새로운 데이터로 바인딩하도록, 즉 화면을 리프레시하도록 알려주어야 하죠. 그래서 notify item moved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행됐다는 의미로 true를 리턴했고요. 그 다음은 아이템이 삭제될 때 호출되는 remove 아이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삭제될 곳의 위치를 파라미터로 받고요. 그럼 가지고 있는 심플 텍스트 리스트에서 해당되는 포지션 아이템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가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리사이클러 뷰에게 해당되는 위치의 아이템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려서 화면을 갱신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move 아이템과 remove 아이템 두 개가 구현이 돼서 실제 리사이클러 뷰에 아이템을 이동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템 터치 헬퍼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이템 터치 헬퍼는 new 아이템 터치 헬퍼 하시고, 파라미터로는 이 아이템 터치 헬퍼가 동작해야 될 그런 설정을 해주는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객체는 아이템 터치 헬퍼의 심플 콜백 또는 콜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우선 심플 콜백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심플 콜백은 어떠한 값을 생성자로 받는지 한번 볼까요? 네, 드래그 디렉션과 스와이프 디렉션 두 가지를 생성자로 받는데요. 이렇게 드래그할 방향과 스와이프할 방향을 생성자로 전달하게 되면 해당되는 방향으로 드래그와 스와이프 애니메이션을 지원합니다. 드래그하는 방향은 위쪽 방향, 업, 그리고 아래쪽 방향, 다운 두 가지를 다 지원할 거고요. 스와이프하는 방향은 왼쪽, 오른쪽, 좌우 방향을 지원할 건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레프트, 라이트 하는 표현보다는 스타트, 엔드, 즉 글자가 써 나가는 방향이나 그 반대 방향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좌우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방향은 업, 다운 방향으로 드래그를 지원할 거고, 스와이프 방향은 좌우, 즉 시작, 끝 방향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드래그 애니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온 무브가 호출돼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항목이 어느 위치로 갈 것인지를 리스너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뷰 홀더와 타겟으로 호출됩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던 아답터에 있는 펑션 호출하기 위해서 우선 로컬 변수 선언됐던 아답터를 멤버 변수로 옮기고요. 이 멤버 변수에 구현이 되었던 move 아이템을 호출하겠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위치는 전달된 뷰 홀더에 get adapter position을 통하면 시작하는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타겟에도 get adapter position을 하게 되면 옮겨질 최종 목적지의 위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ove 아이템을 호출해 주고요. 스와이프 동작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답터에 remove 아이템 그리고 삭제해야 될 위치는 뷰 홀더에 get adapter position을 통해서 호출해 주면 이렇게 아이템 터치 헬퍼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이 아이템 터치 헬퍼라는 객체에 attach to recycler 뷰를 통해서 우리가 드래그하고 스와이프해야 될 대상이 되는 recycler 뷰를 붙여주겠습니다. 무비 리스트 뷰를 붙여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업, 다운 방향으로 드래그가 일어나고 move 아이템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옮겨주고요. 왼쪽, 오른쪽을 통해서 스와이프가 일어나고 이때 remove 아이템을 통해서 해당되는 위치에 데이터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이 돼서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 영화 목록들이 보이고요.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스크롤이 돼서 위, 아래 항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또는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스와이프를 했을 때 스와이프에 대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우리가 아까 아답터에 remove 아이템을 호출해 줬기 때문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삭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롱 클릭해서 드래그하는 거하고 그냥 드래그하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롱 클릭했을 때 드래그해야 될 뷰 홀더의 색상이 바뀌면 좀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드래그 상태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onSelected changed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면 우리가 드래그 상태인지 스와이프 상태인지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마다 액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태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액션 스테이트가 아이템 터치 헬퍼의 스테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드래그, 스와이프, 아이들 세 가지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 상태로 변경되었을 때 같이 전달된 뷰 홀더의 백그라운드, 즉 아이템 뷰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게 되면 컬러의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리가 롱 클릭이 일어났다는 것을 UI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롱 클릭 이후 드래그가 끝났거나 스와이프 동작이 끝났을 때 원래의 뷰홀더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클리어 뷰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시면 됩니다. 이 클리어 뷰라는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되는데요. 전달된 파라미터 뷰홀더에 아이템 뷰, set background color 해서 다시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자, 리스트가 보이고요. 그냥 드래그하는 것과 롱 클릭을 했을 때 색상이 변해서 이제 드래그할 수 있다는 사실을 UI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와이프는 그대로 동작을 하고요. 그럼 이제 심플 콜백이 아닌 별도의 아이템 터치 헬퍼 콜백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한 그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뉴 클래스 하시고 이름은 심플 텍스트 아이템 터치 헬퍼 콜백 이라고 다소 긴 이름으로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는 아이템 터치 헬퍼의 콜백을 부모 클래스로 해서 클래스를 생성하고요. 이 클래스에서는 세 가지의 메서드를 구현해 주어야 하는데 get movement flag는 심플 콜백의 생성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드래그 일어났을 때, 스와이프가 일어났을 때 각각 호출되는 on move. 여기서 첫 번째 파라미터 뷰홀더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타겟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요. on 스와이프드에서는 삭제되어야 될 뷰홀더가 파라미터로 전달됩니다. 그럼 심플 콜백에서 생성자로 사용되었던 드래그와 스와이프 지원해야 될 방향에 대한 값을 get movement flag에서 리턴해 주면 되는데요. 미리 만들어서 제공되고 있는 make movement flag을 통해서 두 가지 조합을 하나 인티저로 만들어서 리턴하면 됩니다. 그리고 on move가 불렸을 때 아답터의 move 아이템 호출하고 on swiped가 불렸을 때 아답터의 remove 아이템 호출하던 이런 로직이 새로 만든 이 콜백 클래스 내에서도 동일하게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외부 클래스에서는 아답터를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선 이러한 무브가 일어났을 때, 스와이프가 일어났을 때 동작해야 될 그런 무브 아이템, 리무브 아이템을 인터페이스로 갖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인터페이스 하시고 on 아이템 터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move 아이템 시작 위치 그리고 움직일 목표가 되는 위치 두 개의 파라미터로 갖는 move 아이템이라는 함수 그리고 remove 아이템 파라미터로는 삭제되어야 할 위치를 파라미터로 갖는 이 두 개의 메소드를 갖는 on 아이템 터치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너를 이 콜백의 생성자 파라미터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너를 가지고 우리가 아답터에 move 아이템을 호출하듯이 호출할 건데요. on move에서 복사를 하시고 아답터 대신 리스너를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답터에 remove 아이템 호출하듯이 on swiped에서 아답터 대신 리스너를 통해서 remove 아이템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너를 아답터에 구현을 해줄 건데요. 이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해줘야 될
move 아이템과 remove 아이템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그냥 overrid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심플 콜백은 필요가 없고요. 심플 콜백을 삭제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별도로 만든 심플 텍스트 아이템 터치 헬퍼 콜백을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답터에 리스너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답터를 파라미터로 넣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심플 콜백을 단순히 외부의 콜백으로 바꿨기 때문에 동작은 동일합니다.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고 롱 클릭을 통해서 위아래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프 동작도 하고요. 심플 콜백에서 롱 클릭을 통해서 드래그를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헬퍼 콜백 클래스를 수정을 해서 별도의 드래그 핸들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드래그 핸들을 통해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드래그 핸들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콘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건데요. 리소스 매니저 하시고 클립아트에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립아트에서 드래그라고 검색하시면 드래그 핸들이라는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텍스트 오른쪽에 드래그 핸들을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폭을 0dp 가중치를 1로 두어서 오른쪽에 아이콘 위치를 제외한 전체 위치를 텍스트가 포함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이콘 앞에 마진을 조금 두어서 텍스트와 거리를 조금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포함되고 오른쪽에 드래그 핸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드래그 핸들의 아이디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뷰 홀더를 롱클릭하지 않고 드래그 핸들을 바로 터치다운해서 드래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스처 디텍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스처 디텍터를 생성하고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컨텍스트 아이템 뷰에서 컨텍스트를 얻어서 넘겨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제스처 디텍터에 리스너를 걸어주겠습니다. 뷰 홀더에 온 제스처 리스너를 선언하고요. 제스처가 인식할 수 있는 제스처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이러한 콜백 함수들을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뷰에 추가한 드래그 핸들에 온 터치 리스너를 걸어서 모든 터치 이벤트들이 디텍터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텍터가 모든 터치 이벤트를 분석을 해서 터치다운 또는 기타 디텍터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션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터치다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온다운이라는 이벤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템 터치 헬퍼를 직접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리스너를 통해서 호출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겠습니다. 퍼블릭 인터페이스하고 onStartDrag 라는 리스너를 선언하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onStartDrag라는 메서드를 하나 갖습니다. 파라미터로는 뷰 홀더를 전달할 거고요. 그러면 전달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아이템 터치 헬퍼가 드래그를 시작할 거고요.
이 리스너를 생성자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리스너를 선언하고요. 이 리스너를 생성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받겠습니다. 그리고 터치다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리스너를 통해서 드래그를 시작하도록 onStartDrag API를 호출하고요. 파라미터로는 터치다운 제스처가 디텍트된 자기 자신 뷰 홀더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리스너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구현을 하고요. 이 메서드가 호출되었을 때 아이템 터치 헬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템 터치 헬퍼를 로컬 영역에서 멤버 영역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멤버 영역으로 아이템 터치 헬퍼를 옮기고 아이템 터치 헬퍼에 스타트 드래그 그리고 움직일 대상은 전달된 뷰 홀더를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심플 텍스트 어댑터의 메인 액티비티를 onStart 드래그 리스너로 전달을 하고요. 버그가 있었네요. 아이템 터치 헬퍼를 로컬에 있는 걸 사용하면 안 되죠. 멤버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스트가 보이고요. 오른쪽엔 드래그 핸들이 보이죠. 드래그 핸들은 롱 클릭할 필요 없이 바로 터치다운만 하면 드래그 핸들에 붙어있는 제스처 디텍터에 의해서 터치다운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에 인해서 아이템 터치 헬퍼에 드래그 스타트를 호출함으로써 바로 뷰 홀더에 드래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뷰 홀더 전체를 롱 클릭했을 때 드래그가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막아 보겠습니다. 아이템 터치 헬퍼 콜백에서 is long press drag enabled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값을 false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long press가 동작하지 않게 되고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는 드래그를 하다가 롱 클릭을 해도 드래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래그 핸들러는 바로 터치다운을 통해서 드래그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와이프 동작을 통해서 아이템을 삭제하지 않고 별도의 삭제 버튼을 두겠다라고 하면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버튼으로 사용할 아이콘을 찾고요. 리무브라고 검색해 보시면 리무브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여럿 보입니다. 이 중에 리무브 서클 아이콘을 선택하고요. 드래그 핸들 왼쪽에 삭제 버튼을 생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텍스트로부터 약간의 마진을 띄우죠. 그리고 방금 생성한 리무브라고 하는 버튼에 온클릭 리스너를 달고 리무브 버튼이 클릭되면 리무브 아이템 그리고 위치는 get adapter position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sItemView swipe enabled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이 메소드에서 false를 리턴하면 스와이프를 통한 아이템 딜리트가 비활성화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아이템 뷰가 선언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네요. 네, 삭제 버튼의 아이디를 remove로 부여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럼 드래그 핸들 옆에 삭제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템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와이프 동작을 비활성화했기 때문에 스와이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 핸들 통한 아이템 이동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템 터치 헬퍼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로 아이템 터치 클래스를 제어하고 그리고 드래그, 스와이프 동작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동작을 정의한 그런 헬퍼 콜백을 생성자로 전달하고 이것을 리사이클러 뷰에 붙여주었고요. 아이템 터치 헬퍼 콜백에서는 스와이프 동작을 활성화, 비활성화 제어를 하고 롱 프레스 동작도 활성화, 비활성화 동작을 제어하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드래그, 스와이프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드래그가 일어났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스와이프가 일어났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를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아이템 터치 헬퍼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답터에서는 드래그 핸들을 만들고요. 드래그 핸들에 set on touch listener를 걸어서 모든 터치 이벤트가 제스처 디텍터로 전달되도록 하고요. 제스처 디텍터가 터치다운 디텍트를 하게 되면 스타트 드래그라고 하는 리스너의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의 리스너를 통해서 해당 아이템 터치 헬퍼의 스타트 드래그 그리고 뷰 홀더를 전달함으로써 드래그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